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국채보상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한 대한민국 구국운동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수호한 최후의 보루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 민주운동을 일으킨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대구는 의병활동과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구국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유지발전시키는 밑거름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구는 임진왜란과 조선 말 위기 등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병운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곳입니다. 1592년 양력 5월 2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습니다. 일본 군대는 침략한 지 8일 만인 양력 5월 30일에 대구 지역에 도달했는데요. 대구는 팔공산 부인사에서 정사철, 서사원, 손천울 등을 중심으로 의병, 공산 의진군을 조직하여 외적에 대항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대구 현풍 출신인 곽재우는 전국 최초의 의병장으로 거병한 인물입니다.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홍의장군으로 유명한데요.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는 정암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영남 전체를 지켜내고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차단했는데요. 호남의 곡창지대를 보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선 군대의 군량 및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곽재우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든 망우당 공원이 대구 동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망우당은 홍의장군 곽재우의 호입니다. 또한 곽재우의 묘소가 대구 현풍에 있는데요. 곽재우의 뿌리가 대구이기 때문입니다.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인 6월 1일은 국가로부터 의병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거병한 청년 의병장 우배선이 있습니다. 우배선은 양반과 중인, 양인과 노비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500여 명의 군사를 교합한 뒤 대구 하원에서 거병했습니다. 우배선은 광군 또는 곽재우의 의병부대와 연합작전으로 왜군과 싸웠는데요. 소수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비설산과 낙동강에서 게릴라 전술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우배선을 기리기 위한 월곡 역사공원이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데요. 공원 내에는 월곡 역사박물관과 우배선 동상, 창의 유적비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성병 활동의 본거지였습니다. 동화사에서 사명대사 유정은 성군을 지휘하는 본부를 두고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사명대사의 진영과 함께 성군을 지휘할 때 불었던 소라나팔, 4,500명의 밥을 담을 수 있는 큰 밥통인 비사리 구시 등이 현재도 동화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 조선 말에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대구 달성 출신의 문석봉은 전국 최초로 을미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문석봉은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버린 천고에 없는 강상의 대변이라 통보하며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는데요. 국가보훈부 공록에 의하면 문석봉의 거병은 향후 전국적 의병운동으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큰 의병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최초로 거병한 의병장 곽재우도 조선 말 을미사변 때 최초로 거병한 의병장 문석봉도 모두 대구 출신 인물인데요. 위태로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다는 견이 수명의 정신을 실천한 위대한 구국의 영웅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엄혹했던 조선 말기에 전 국민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어 국민 모금으로 일제로부터의 채무를 갚고자 대구에서 주도한 경제 주권 회복 운동입니다.
1904년 일제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차관을 도입하게 했는데요. 이는 한국을 경제 파탄에 빠뜨려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김광재와 서상돈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국제보상운동은 스스로 나라 빚을 갚아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구하자는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족경제 부활의 큰 물줄기였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애국개몽운동의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07년 2월 26일에는 고종 황제도 담배를 끊고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대한매일신보와 만세보,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등 각종 신문사들이 캠페인으로 전개하면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에는 여성들도 적극 참여했는데요. 대구 남일동의 7부인이 결성한 폐물폐지 부인회는 전국 여성운동의 효시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을 위해 여성단체를 구축하고 금은 보석 등을 헌납하거나 머리장식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최초의 여성운동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애국 선각자들의 적극적 동참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국제보상기성회 관서지부를 개설하였고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를 포함한 모든 식구가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와 단재 신채호, 이준열사 등 많은 의인들이 앞장서서 국제보상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전 세계의 유사한 국제보상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09년의 중국 국제상환운동, 1938년의 멕시코 모금운동, 1945년 베트남의 황금주 운동 등이 있고요. 2012년 터키의 금모으기 운동과 2017년의 몽골의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2018년 말레이시아의 부채 상환 운동 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의 공식 기념일은 2월 21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인 2월 21일은 현재 대구 시민의 날로 지정되어 국제보상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유래로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평가되면서 그 기록물은 2017년 10월 31일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 운동이고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전개된 민중운동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구국운동입니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초기 활발한 비밀결사운동을 추진한 대구는 한국 독립운동사 중요한 시작점이었는데요. 1915년 대구 압산의 안일사에서 조선 국권회복단이 결성되어 국내외 비밀연락 및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대표적 선도단체인 광복회도 대구 달성 토성에서 창립되었는데요. 광복회는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민족운동의 이념을 한 단계 성숙시킨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 국정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단체는 광복회였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총사령관인 박상진과 최기중, 우재룡과 이시영 등의 독립투사들은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본 헌병대를 공격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산리 전투로 유명한 백야 김좌진이 만주 지부장으로 활약했고요. 이후 광복회는 3.1운동과 의열단 창단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의열단의 중심 인물로 활동한 이종함이 있습니다. 이종함은 김원봉 등과 의열단을 조직했고 임시정부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의열단 부단장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또한 저항시인 이육사도 의열단 단원이었는데요. 안동태생인 이육사는 대구에서 17년을 보내면서 첫 번째 필명을 대구 이육사로 쓰기도 했습니다. 육사는 17번이나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는데요. 언론 기자로도 활동하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절정, 광야 등과 같은 한일 저항시를 창작했습니다. 대구가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이름을 얻은 데에는 학생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큰 몫을 했는데요. 대구 사범학교의 다혁당, 대구 상업학교의 태극단, 대구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우동맹, 개성학교의 해성단 등이 대표적 항일학생 투쟁입니다. 1919년의 대구 3.1운동인 38 만세운동도 학생과 젊은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요. 개성학교와 신명여학교, 대구 고등보통학교 등이 동참했고요. 개성학교 아담스관 지하실은 대구 38 만세운동 당시 필요한 태극기를 준비했던 역사적 공간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대구 출신의 독립지사들도 매우 많습니다. 민족시인 이상화의 형 이상정과 사실주의 소설 선구자인 현진건의 형 현정건 등은 상하이 임정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고요. 이종암과 서상락, 송두환과 문영박 등은 임시정부 수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군자금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한 독립투사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의열단 사건 등으로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을 변론한 애산 이인과 같은 항일인권 변호사도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서화가이자 독립지사인 김진만은 아들 김영우와 손자 김일식까지 독립투사로 맹활약했는데요.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대구 38 만세운동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김태련은 대구 만세운동의 첫 희생자인 그의 아들 김용애와 함께 후자가 같이 국립시남선열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1940년에 백범, 김구 등의 주도하에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독립군인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대구 경북 출신은 전체 광복군의 10% 정도인 8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독립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을 기리는 전국 유일의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시남선열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의병운동, 3.1운동, 광복군 등 항일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영령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 지사가 투옥되고 순국했던 대구 형무소가 있었습니다. 3.1운동 당시 5천여 명이 투옥된 대구 형무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순국의 터였습니다. 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 조선은행 대구지점 투탄 의거의 장진홍 등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순국한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수는 216명입니다. 이 중 212명이 국가서훈을 받았는데요. 이는 서대문 형무소의 순국 독립운동가보다 많은 수치로 대구 경북 지역이 그만큼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항일의병운동사와 독립운동사에서 거점 역할을 한 도시인데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의 국제보상운동과 비밀결사운동 등 항일투쟁과 애국개몽운동의 서막을 연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시작점이자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애국개몽운동을 통해 민족정신을 함양했던 지역입니다. 그중 개몽운동을 통해 청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민족사상을 길렀던 죄양회관이 있습니다. 1922년 서상일의 주도로 세워진 죄양회관은 조국 광복을 염원하며 떠오르는 아침해를 다시 맞이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광복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을 남겨놓은 대표적 문화유산입니다. 원래 달성 토성 앞에 있었고요. 원화여중고 교사로 사용하다가 1983년 망우당 공원으로 이전 복원했습니다.
조양회관은 대구 지역 애국 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금을 출연한 일제 억압에 대응한 정신력과 애국식 무장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3.1운동인 38 만세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들의 모임 공간이자 민족운동의 활동 거점이 되었던 교남 YMCA가 있습니다. 1914년 건립된 교남 YMCA는 신간의 운동과 물산 장려운동 등 민족운동의 활동 거점으로 사용되며 대구 근대사를 형성하여 온 역사적 공간입니다.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이고 국가유산청 등록문화유산인 교남 YMCA는 1917년에는 대구 최초 서양식 결혼식이 열린 공간이고요. 독립운동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진관사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때 철거 위기도 있었으나 시민 모금의 힘으로 현재는 대구 3.1 만세운동 기념관 및 대구 YMCA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교육에 큰 기여를 한 교육기관인 우연서루가 있습니다. 1904년 설립된 우연서루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키워줬던 근대적 형태의 민간도서관 역할을 했습니다. 우연서루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항일 민족시인 이상화의 조부인 이동진이 짓고 백부인 이희루가 운영했는데요. 우연서루는 나라를 바로 세울 의롭고 실력 있는 애국지사를 양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항기인 1906년 대구에서 설립된 출판사이자 교육진흥 계몽운동단체인 광문사가 있습니다. 광문사는 교과용 도서, 역사 전기물 등과 같은 각종 계몽서적을 주로 발간하면서 근대 지식 보급을 통한 교육진흥운동에 앞장섰고요. 국가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 주도단체로서 국민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설립을 주창했습니다. 특히 광문사는 자체 문회인 대동광문회 회의에서 김광재와 서상돈의 주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권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했습니다.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끊으면 국가가 안고 있던 1,300만 원의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것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그 취지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전국 각지로 번져나가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큰 줄기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광문사는 출판을 통한 근대 지식 보급을 넘어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로서 민족계몽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미정류의 격동기이자 대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아치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국군은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잃고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게 되었는데요.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된 1950년 7월 말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는 약 20만에서 4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일순간 대구는 7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된 피난도시가 된 것입니다. 1950년 12월의 한겨울 상황 속에 많은 피난민이 화물열차 위에 빽빽하게 자리 잡아 피난길에 나섰는데요. 대구역 광장은 각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과 군인들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8월 1일에는 낙동강과 그 일대의 산악지대를 연결하는 자유민주주의 수요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인데요. 다부동은 대구로 가는 길목이었고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8월 18일 새벽 금호강까지 침투한 북한군은 대구를 향해 7발의 박격포 포탄을 날렸는데요. 그 포탄은 대구역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7월 16일 대구에 임시수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인근에 있던 경북도지사 관사를
임시 관저로 사용했고요. 대구가 임시 수도로 지정되면서 대구 시내 각급 학교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들은 정부 기관이나 군 기관의 작전 수행을 위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CGV 한일극장인 대구문화극장은 국회의사당 기능을 담당했는데요. 유엔 한국위원단 공개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지점은 국방부 임시청사로 사용되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육군병원 기능을 했고요. 구 능인중고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 자리는 신병교육대로, 구 대구상구 자리는 미 공군사령부로, 서구초등학교는 공군본부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대구 지역 내 피난민 임시수용소는 신천병과 대구역 주변, 낙동강과 금호강 동촌 유원지 부근, 비산동 동서부 외곽지대, 동부와 북부지대 등에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1.4 후퇴 이후 북한 지역의 피난민이 추가되어 변두리 지역과 도심 내 도로변까지 판자촌이 형성되었습니다. 1950년 7월 19일에는 대구에서 대한학도의용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학생들이 책 대신 수류탄과 총을 달라면서 결성한 학도의용군입니다. 피난민 중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1951년 9월 20일에 피난 온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터인 서울피난 대구연합중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서울피난 대구연합중학교는 전쟁의 부하 속에서도 배움의 길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구는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위한 포용의 도시였는데요. 포용과 반전의 계기를 만든 상징적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실향민의 피난처로서 중요한 치안과 보건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대구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데요. 대구는 6.25 전쟁기 전쟁 물자와 인력의 공급 기지이자 군사령부와 각종 군사기관이 집적된 군사 중심지였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민을 수용했던 안식처이자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지 역할을 한 구국의 도시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구로 온 피난민들 속에는 문화예술인도 많았습니다. 이때 대구는 피난예술인들의 요람과도 같은 공간으로 한국 예술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구 향촌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에서는 전란 상황 속에서도 예술인들의 작품 발표회가 끊임없이 열렸습니다. 꽃자리 다방에서는 2차례나 노벨 문학상 본심 후보에 오른 구상의 초토의 시 출판 기념회가 열렸고요. 항일 저항 시인 이육사의 시 청포도에서 유래된 청포도 다방과 당시 매우 귀한 그랜드 피아노를 보유했던 백조 다방과 모나미 다방 등은 예술인들의 교감과 영감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감상실로 평가받는 녹향이 있습니다. 1946년 광복 이듬해에 문을 연 녹향은 시인 양명문이 가곡 명태를 작사하고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이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던 은지화로 유명한 공간인데요. 녹향은 6.25 전쟁기 예술의 자유와 예유를 제공하던 역사적 문화명소입니다. 당시 시대의 고통을 넘어선 문화 풍경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다방 르네상스입니다. 이곳을 찾은 외신 기자들이 전쟁의 초토 위에서 클래식 음악이 들린다고 타전하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는 미국의 음악 잡지 에티드가 1953년 10월호에 코리아 콘체르트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1950년대의 대중음반 시장은 최악의 침체기였습니다. 그때에도 대구는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중심으로 한국 음반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비 내리는 고모령과 신라의 달밤,
전선야곡과 구세어라 금수나 등 전설 같은 대중가요를 대구에서 만들어내며 한국 가요의 맥을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기 대구 지역 예술인들과 피난 예술인들이 뜻을 합쳐 세운 한국 최초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인 상고예술학원이 있었습니다. 상고라는 명칭은 대구의 대표 시인인 상화 이상화와 고을 이장희의 호에서 상자와 고자를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부터 대구의 문화극장은 국립중앙극장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대구 문화극장은 현재의 CGV 한일극장을 말하는데요. 대구 문화극장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극장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구를 비롯한 한국공인예술진흥의 좋은 기반이 된 공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구에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주둔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쟁 상황에서 필요한 관련 출판물의 생산 보급 활동, 즉 전시 출판 문화 거점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당시 종군 작가단에는 육군 종군 작가단, 공군 종군 문인단, 문총 구국대 경북지대 등이 있었는데요. 이는 전란의 시기에도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해왔다는 것과 이를 통해 이 땅의 문화예술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25 전쟁기에 전국의 많은 출판사 또한 대구로 옮겨왔거나 대구에서 새로이 출범되면서 전시문단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학원사와 동아출판사, 계몽사와 청구출판사, 영웅출판사와 문성당, 세광음악출판사 등과 같은 출판사들이 대구에서 출범하거나 성장했는데요. 한국 출판산업의 태동기를 대구에서 연 것입니다. 6.25 전쟁기 많은 문학집도 대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종합잡지 신태양, 학생문예지 학원과 학생계 등이 있고요. 유치환과 김춘수, 구상 등이 참여한 시와 시론, 창간호 등도 대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6.25 전쟁 전후기에 수많은 예술인을 품어 창작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예술사를 상징하고 전선문학과 출판문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큰 축이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은 대구는 우리가 전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의식주 이상의 것을 지켜준 예술계의 중심 도시로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대구 지역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문화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크나큰 비극이 있었던 시절에도 대구 지역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는 큰 축이자 한국 문화예술 지형도의 축소판이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마다 그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 하면 시애틀, 벤츠 하면 슈투트가르트, 코카콜라 하면 애틀랜타 하듯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삼성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도 대구를 연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은 1938년 대구 인교동에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해를 창립했습니다. 2024년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총 63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삼성의 최초 제품은 별표 국수입니다.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 복원해 놓은 삼성상해 건물과 창업주 이병철의 동상, 제일모직 기념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 칠성동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일대는 대구는 물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대구 제1공단터입니다. 이 공간은 1960년대 초반부터 가속화된 산업화를 이끈 핵심 공간으로 당시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사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곳입니다. 대구 제1공단에는 1960년대 초 제1모직과 대성연탄, 대한방직과 화랑고무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화산업과 조일알미늄,
사모방직과 내방직 등 많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단지로는 서울 구로공단과 부산의 사상공단, 대구의 삼공단 등이 대표적인데요. 대구의 삼공단은 제1공단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1공단의 확장지구로 조성되다가 1967년에 제3공단으로 변경되고 1968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1966년과 1967년 건설부에서 공고한 관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구 시내의 공단 중 가장 오래된 지구인 3공단은 사실 대구 제1공단의 연속 확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공단의 모태인 제1공단은 대구와 한국의 발전을 이끈 산업 근대화의 요람으로서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방직 공장도 대구에서 탄생합니다. 1915년 추인호가 세운 동양염직소인데요. 이는 한국 섬유산업이 대구에서 태동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대구는 6.25 전쟁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섬유산업을 선도한 최대 섬유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와 삼성그룹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제1모직이 있습니다. 1954년 대구 침산동 일대에 설립한 제1모직은 삼성그룹의 뼈대이자 많은 관계사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단일 공장 규모로는 대한민국 최고였던 제1모직터에는 창업주 이병철의 집무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만하면 딸을 맡길 수 있겠군이라고 했던 일화가 전해지는 여자 기숙사도 원형 그대로 보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 대구 신천동 일대에 이원만이 한국 나이롱을 설립합니다. 지금의 코롱그룹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한국 최초로 나일론 원사를 직접 생산합니다. 당시 나일론은 문익점이 전래한 모카시에 비교될 정도로 의생활 혁명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50년대에 대구 침산동의 제1모직이 신천동의 한국 나일론 공장이 들어서면서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또 대구에는 전국 최대 섬유 도매 시장인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한때 서문시장의 섬유 도매 거래량은 전국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산업단지인 대구 염색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흔히 염색공단이라 불리고 있고요. 약 120여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국내 최고 섬유도시, 패션도시 대구의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특화산업단지입니다. 1970년대를 지나며 대구의 섬유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산업이 되었는데요.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차츰 줄어들었지만 대구는 여전히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한국 최초의 안경테 제조 공장도 대구에서 탄생했는데요. 바로 1946년에 설립된 국제셀룰로이드 공업사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국내 안경테 생산량과 수출액의 각각 70% 이상을 차지해왔고요. 한국 최대이자 세계 3대 안경 생산지 중의 하나가 됩니다. 대구는 한국 안경산업의 시발점으로 대구의 안경 역사는 곧 한국 안경의 역사로 상징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는데요. 한마디로 산업 근대화를 통한 구국의 도시로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잘 보유한 도시입니다. 대구는 정치적 독재로부터의 구국운동인 2.28 민주운동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주화운동을 펼친 도시입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에 민주주의의 횃불을 밝히는 한 줄기 함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2.28 민주운동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당시 정권의 교육 현장에 대한 강제와 인권 유린이 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구 지역의 8개 고등학교 약 2,000명의 남녀 학생들이 실천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2.28 민주운동의 발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정권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선거 유세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요일에 학교 등교 지시를 내린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당시 8개 고등학교는 경북고와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와 대구여고, 대구고와 대구공고, 현재의 농업마이스터교인 대구농고와 현재의 대구상원고인 대구상고 등이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학생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었는데요. 각 학교별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학교의 일요 등교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태의 전말을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대구 지역 8개 학교와의 연합전선 구상과 결의문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행진 등 대부분의 과정을 고교생들이 직접 주도했다는 점에서 대학생 중심의 4.19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 거사인데요. 학생을 정치 도구로 삼지 말라,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와 함께 어떤 배후의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대중과 언론 등의 지지를 받으며 시민운동의 양상으로 확대 전개되었는데요. 엄혹한 시기에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외친 함성은 2.28 민주운동 직후부터 전국으로 확산되는 숭고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 3.15 마산의거와 4.19 혁명이라는 역사의 꽃으로 성화되면서 한국 민주운동의 맥을 형성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된 최초의 자주적 운동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요. 2023년 2.28 민주운동 기록물이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기록물로 세계인이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28 민주운동은 민주주의의 여명을 알렸던 우리 국민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국가 전체가 기념해야 할 거사인 것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대구 시민만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아니라 전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추앙되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2.28 민주운동이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임을 밝혔고요. 그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국가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게 개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8 민주운동은 세계 학생운동사에서도 보기 드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 직후 AP, UPI 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이 운동을 크게 주목하고 특필로 신속히 전파했고요. 1960년대 글로벌 신문인 영국 런던의 더 타임즈지가 1960년 3월 15일자 국면에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대구와 2.28 민주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당시 존 미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2.28 민주운동 관련 전문을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의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운동사의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민권 민주주의 운동이자 학생운동사의 커다란 획을 그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국가 전체가 기념해야 할 중요한 역사이자 정신적 자산이고요. 또한 특정 지역의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 구국운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국운동과 일제강점기 사회적, 경제적 예속으로부터의 구국이 있고요.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구국과 예술의 산실 역할을 통한 문화적 구국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기 평화를 지켜낸 마지막 보루이자 정치적 독재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구국운동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는 이러한 시대별, 주제별 구국운동 콘텐츠를 모두 보유한 구국운동의 보고입니다.
독립운동과 호국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 등의 구국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유지발전시키는 밑거름이자 하나로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유서 깊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대구는 구국운동의 보고로서 대한민국 구국운동 가치 확산을 위한 대표 지역으로 국가 구국운동 거점 기능을 실현할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